자, 1차 부등식의 활용. 우리가 부등식 이제 풀 수 있어. 방정식도 방정식 풀 수 있는 다음에 뭐 배웠어? 방정식 활용 배웠지. 똑같아. 부등식의 활용을 배울 건데, 자, 부등식의 활용 딱 하니까 겁먹었지. 우리 방정식의 활용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았잖아. 막 이상한 문자 듣고 내가 식 세우고 막 식 풀고 막 이러는 건데, 부등식도 만만치 않아. 방정식 활용 정도 어려운 수준이야. 근데 조금 희망적인 건 우리가 방정식에서 한번 했잖아. 그러니까 했던 거를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방정식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조금의 난이도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답 쓸 때 문제 풀면서 설명은 해줄 거야. 답 쓸 때 방정식처럼 답이 예쁘게 뿅 나와서 응, 이건 답이 얘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다 풀었는데 답도 한번 생각해 줘야 되는 거. 문제마다 알려줄게, 그런 거. 그런 것만 좀 준비하면서 예전에 내가 방정식 활용 어떻게 풀었더라? 이걸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개념 설명할 게 없이 문제마다 그냥 다 해야 되니까 한 문제씩 한번 풀면서 넘어가 볼게. 자, 보자. 천천히 해보자. 어떤 정수를 3배에서 1을 빼면, 어, 이거는 쉬운 문제다. 그치? 28보다 크다. 너무 정직하게 준 문제잖아. 이런 거는 그냥 말 그대로 해주면 돼. 어떤 정수가 우리가 미지수라고 뭐라고 해? x라고 합니다. 어떤 정수를 x라고 하자. 이 생각이 먼저 들어야 돼. 이거 생각의 흐름이야. 이런 걸 보면 아, 내가 x를 뭐라고 놔두지? 부터가 첫 번째 게임인 거야. 그래서 x를 물어보는 걸 x라고 놔두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문제는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세배하여 그럼 뭐야? 3x. 2를 빼면 여기서 좌변이 끝나지. 그 다음에 28이다라고 준 게 방정식인데 얘는 28보다 크다 이렇게 준 거야. 부등식으로 크다 이렇게 해주면 돼. 끝났습니다. 쉬운 문제지? 자, 그럼 푸는 거는 이항합니다. 이항하는 거는 부등호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문제인 거야. 이제 x만 남았어. 이때 나눠야 되는데 그냥 플러스가 있다면 그냥 3x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누고 그대로 써주면 돼.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3x다 하고 x 앞에 마이너스가 있을 경우에는 답을 써주고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지. 그치? 요런 모양으로 바뀝니다. 부등식은 요것만 주의해주면 돼. 자, 근데 그럼 옛날에는 x는 10 하고 답 나왔으면 답이 그냥 10 이렇게 써지는데 이건 거야.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줘야 돼. 문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가장 작은 수를 구해줄래?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럼 이제 생각하는 거야. 10보다 큰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 정수야, 정수. 정수 중에서야. 10보다 큰 것 중에서 가장 작은 정수가 뭐지? 하고 한 번 더 생각해 줘야 돼. 그러면 11이 되겠지. 요렇게요. 중요한 부분은 빨간색으로 했어. 부등호 바뀌는 거 부분이랑 그 다음에 답을 내고 나서도 한 번 더 진짜 답이 뭐지? 물어보는 게 진짜 답이 뭐지?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주의하면 부등식의 활용 괜찮을 거야. 우리가 방정식에서 그래도 연습을 많이 했었으니까. 자, 2번 한번 보자. 연속하는 세자연수. 그거 봐. 처음 보는 것 같지 않지? 어떻게 하는지 다 알지? 그거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연속하는 세자연수 미지수를 어떻게 나누더라? 가운데를, 이거는 지금, x 플러스 1, x 플러스 2라고 놔뒀어. 이상하다. 연속하는 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로 놔두는 거 아닌가? 그치? 자, 그러면 얘와 이 경우의 차이점은 뭐냐면, 물어보는 거에 따라서 달라. 그냥 세 자연수가 뭐야 하고 물어보면 1번이 훨씬 편해. 근데 이 문제처럼 물어보는 게 세 자연수 중 가장 작은 자연수 중 구해줄래? 하고 세 자연수 중에서 누군가를 딱 지칭을 해주는 거야. 세 자연수 중 가운데 있는 거 해줄래? 그럼 가운데가 x야. 그래서 이렇게 써서 풀면 돼. 근데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해줄래? 그럼 얘가 x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써줘야 돼. 가장 작은 거부터 한 개씩 커지는 거. 만약에 문제가 가장 큰 자연수 구해줄래? 그럼 가장 큰 게 x가 되면서 x-1을 x-, 이렇게 연속한 애들을 써주는 게 우리의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왜? 왜 그럴까? 너희는 마지막에 x를 딱 풀고 나면 얘가 답인 거지. 더 이상 답을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풀었어? 그럼 x가 나왔어. 그럼 니네들은 뭘 구한 거야? 가운데 있는 자연수 구해준 거야. 그래서 문제랑 달라. 문제에서 물어보는 답이 아니라고. 근데 x만 나오면 x 구하고 나서 이제 끝내버리는 거지. 우리의 본능. 그래서 항상 식을 만들 때 물어보는 거를 미지수로 놔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베스트 원. 그래서 가장 작은 수를 x라고 놔두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2 이렇게 놔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미지수를 정해보자. 물어보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x라고 놔둘 거야. 그럼 이제 부등식 한번 세워볼게.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라고 했어. 그럼 이거 이제 세 개 더하는 거잖아. 3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다. 요거 세 개 더하면 x 3개고 플러스 1 플러스 2니까 자, 합이 45보다 어떻대? 크대. 자, 그럼 요거 구하면 되겠지? 구해볼게. 자, 이거 또 넘겨보면 3x는 42, 그래서 x는 14가 나오면서 부등호 방향 그대로야. 그럼 14다. 답은 14다. 아니야. 14보다 큰 거야. 그치? 14보다 큰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거야. 이것도 여기도 잘 봐봐. 세 자연수를 구했는데 그 세 자연수도 합이 가장 작아야 돼. 이거 안 주면 부등식은 못 풀어. 왜냐하면 x는 지금 자연수니까 15도 되고 이 가운데 있는 수가 요게 지금 15도 되고 16도 되고 17도 되고 18도 되고 이렇게 무수히 많이 있을 거 아니야. 왜? 14보다 크면 되니까. 이 모든 게 답일 수는 없으니까 조건을 준 거야. 합도 가장 작아야 돼. 합이 가장 작으려면 숫자가 가장 작아야 되지. 얘인 거야. 그럼 x가 15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면 연속하는 세 자연수는 15, 16, 17 이렇게 됐던 거고 그 중에 가장 작은 자연수 즉 x 구하라는 거니까 답은 15. 말이 긴데 답이 눈에 보이는데 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지 않은데 내 말 진짜 중요해. 너희들이 되게 많이 틀리는 것들이야. 자, 그 다음에 3번도 한번 가볼게. 밑변의 길이가 8cm인 삼각형의 넓이가 100 이상일 때 높이는 몇 이상이니? 높이 좀 구해줄래? 라고 했어. 높이가 몇 이상이야? 라고 했으니까 높이를 우리가 xcm, x라고 딱 지칭을 하는 거지. 그리고 넓이가 지금 10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삼각형 넓이 구하는 식 한번 써볼까? 삼각형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높이를 지금 x라고 했지. 이렇게요. 걔가 넓이인데 이 넓이가 100 이상이래. 이렇게 써줘야지. 그리고 뭐 푸는 거야 뭐. 자, 약분해서 이렇게 하면 4x가 100인 거고 이렇게 약분해주면 여기서 보자. 4x가 100인 거고 약분해주면 x는 25, 4 플러스로 나눠줬으니까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그리고 문제를 또 다시 봐야 돼. 부등식은 항상 답 쓸 때 문제를 다시 봐야 돼. 몇 센치 이상이야? 라고 준 거야. 정수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몇 센치 이상이어야 돼? 라고 했는데 x가 25 이상이어야 된대. 그러면 얘는 그냥 x에 달린 숫자가 답이 되겠지. 25cm 이상이면 돼. 이렇게 답을 쓰면 됩니다. 4번도 가로의 길이가 10cm인 직사각형의 둘레가 38cm 이상이다. 오케이, 천천히 가보자. 직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잘 머리에 안 들어온 친구들은 이렇게 쓰면 돼. 그리고 둘레가 38 이상이어야 된다 그랬고 세로의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세로의 길이를 우리가 x라고 합니다. 여기가 x겠다. 이렇게. 부등식 한번 세워볼까? 자, 가로 더하기 세로에다가 2를 곱한 거 2배가 둘레가 되겠지. 근데 그 둘레가 38 이상이래. 자, 풀어볼까? 분배 법칙 풀기 전에 얘랑 얘가 약분이 됩니다. 그러면 약분해 주는 거야. 19 이렇게. 그럼 12 또 이항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x는 9보다 크거나 같아. 이항하는 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니까. 그리고 와 x가 예쁘게 나왔어. 앞에 나눌 것도 없어. 그럼 여기서 끝나. x는 9 이상이래. 근데 문제에서 세로가 몇 이상이야? 라고 했으니까 그냥 9 이상이네. 바로 쓰면 돼.
9cm 이상이다.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볼까? 여기까지? 네. 응. 자, 이거를 정리를 해야 활용은 이렇게 해서 뭐야, 라이트 센 책이랑 같이 할 거예요. 여기 문제는 내가 편의상 풀어주는 거. 자, 그러면 한번 보자. 542번. 그 다음에 연속하는 세자연수가 544번.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가 도형 문제지. 도형 문제 어디 나올까? 575번. 73번. 자, 라이트 센책 핍시다. 세 문제 풀고 갈 거야. 내가 했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들이야. 너희가 풀면 돼. 여기 적어놨지? 542, 크게 적어놔야겠다.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어, 더 크게. 542번 문제, 544번 문제, 그다음에 575번 문제. 이렇게 세 문제 풀어봐. 라이트 센이에요. 라센. 지금 풀어. 시간 주는 거야. 풀어야 돼. 자, 2분 정도 더 줄게. 아, 이렇게 하지. 찍어준 문제가 보이지?
자, 자, 라이트 센. 542번. 답 뭐 나와야 되냐면 5번 나와야 돼. 5. 응, 맞았어요. 오, 잘했어. 한번 풀어볼게. 아이고, 민주도 안 보이긴 하냐? 가자. 어떤 수의 세배에 내가 이와 같은 수 가장 큰 수. 자, 우선 어떤 수를 내가 x로 놔둬야겠구나라고 생각은 해줘야 돼. 그리고 그거의 세배에 4를 더한 값이 내가 푼 것보다 훨씬 어려워졌지? 왜? 그냥 숫자가 주어진 게 아니라 또 어떤 수에서 2를 뺀 값. 얘 5배보다 크거나 같다. 와, 좌변, 우변이 둘 다 힘들어. 그러면 이제 우변도 가볼게. 어떤 수에서 2를 뺀 값, 이거의 5배. 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에서 풀어주면 된다. 3x 플러스 4 분배 법칙으로 열어줘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이항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여기서부터가 문제인 거야. 맨 마지막. x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2로 나눠줘야 돼. 그럼 x는 7이 됩니다. 마이너스 14를 마이너스 2로 나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되면 돼? 거꾸로 되면 돼. 그럼 얘는 x는 7 이한 거야. 7도 가능해. 그 중에서 가장 큰 수. 그러니까 뭐겠어? 7이 되겠지. 너무 잘했다. 자, 그 다음에 544번. 답은 25, 26, 27 이렇게 세 자연수 중 구해줘 라고 했으니까 자연수를 다 말해줘야 돼. 그치? 자, 이런 거는 어? 제일 이거 이 중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 가장 큰 세자연수니까, 아이고, 제일 큰 게 x고, 그 다음에 x-1이고, 그 다음에 x-2겠구나, 라고 생각한 친구들은 생각을 잘못했어요. 이건 방정식에선 맞지만, 부등식은 뭐냐면, 될 수 있는 수가 어마어마한 거야. 세개가 되게 많은 거야, 될 수 있는 게. 10, 11, 12도 되고, 13, 14, 15도 되고, 20, 21, 22도 되고, 될 수 있는 세 자연수의 폭이 너무 넓기 때문에 그 중에 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거 구해줄래? 세 개 세트?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냥 세 자연수를 구하시오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야. 세 자연수 중 가장 작은 걸 구해, 큰 걸 구해. 이런 말이 아닌 거야. 그냥 세 자연수 구해. 해서 끝난 거야, 얘는. 됐니? 그러면 우리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놓는 경우가 가장 쉬운 경우가 돼. 자, 그리고 한번 보자. 합이, 세자연수의 합이라 그랬으니까 그냥 3x 나오겠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미지수를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놔두는 거니까. 걔가 81보다 작아. 그러면 x는 지금 27보다 작아야 돼. 응. 그러면 방정식이면 그냥 바로 26, 27, 28 해서 끝났을 텐데 얘는 부등식이라 27보다 작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커야 돼. 27보다 작은 애들 중에서 가장 커야 돼. 그러면 뭐겠어? 26, 25, 27 이렇게 가는 거야. 다시 이해 안 가는 친구도 잘 봐봐. x가 27보다 작기만 하면 되는 거야. 3도 돼, x가. 그럼 2, 3, 4도 되는 거야. 왜? 세 자연수의 합이 81보다 작잖아, 지금 2, 3, 4도. 그치? 10, 11, 12도 되는 거야. 세 자연수가 되게 많아.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거. 그래서 25, 26, 27 이렇게 됩니다. 맞았니? 27만 썼어요. 27만 썼고 아마 그 27을 가장 크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쓴 거지? 아니요? 아, 그래? 답은 그냥 25, 26, 27로 나왔는데, 응. 근데 아, 거기서 그냥 잘했네, 27, 잘했네. 그 중에서도 또 큰 거 쓰라 그런 줄 알고 이렇게 썼구나. 네. 부등식은 방정식이랑 다르게 답에도 조금 신경을 써줘야 돼. 얘는 음, 세 자연수를 구하는 거고, 지금처럼 답이 나올 거면 이렇게 써주는 거야. 가장 큰 세 자연수 중 가장 큰 수를 구하시오. 음. 이렇게 나오면 그게 답이야. 세 자연수 중에서도 가장 큰 거니까. 오케이. 요걸로 근데, 됩니다. 그러면은, 음, x, 한 다음에 x 더하기 1하고 x 더하기 2는 안 되는 거예요? 돼, 돼.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돼. 한번 해볼게. 좋은 질문이야. 내가 이렇게 했다고 치자. 그러면 합이 뭐냐면 3x 플러스 3이 81보다 작아거든? 근데 이렇게 푸는 이유가 그냥 계산이 편해서 그런 거야.
이건 한 아, 번 더 이양해 줄 게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럼 그래서 답은 똑같이 나와요? 한번 해볼게. 78이고, 그러면 x는 26이 된단 말이야. x가 음, 26보다 작아야 돼. 그럼 뭐겠어? 25부터 되겠네? 해서 여기 25, 26, 27 써도 아까 답이랑 어때? 똑같지. 아, 답은 똑같아. 음, 그래서 미지수를 뭔가에 두는 게 꼭 이걸로 둬야 돼, 꼭 이걸로 둬야 돼, 그런 게 없어. 그냥, 이때는 이걸 두는 게 가장 편한 계산법이었어. 라고 해서 알려주는 거지. 이걸로 둬도 답은 똑같이 나와. 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뒤로 훅훅 넘어가야 돼. 도형 문제가 뒤에 있어가지고 훅훅 넘어가. 자,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30cm가 더 긴 직사각형이 있답니다. 오, 재밌는데?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는, 야, 세로의 길이가 몇 cm 이상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세로를 x라고 놔두는 거야. 세로가 x다. 그럼 가로는 뭐야? 가로의 길이가 세로보다 30cm가 더 길대. 그럼 얘는 여기다 이렇게 써야 되겠다. 가로는 x 플러스 30이 되는 거지. 오케이. 이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가 200 이상이어야 된대. 그러면 얘는 가로 더하기 세로, 즉 2x 플러스 30에다가 2를 곱한 게 200 이상이어야 돼. 그러면 2로 나눠줘서 100. 그래서 처음부터 식을 이렇게 써도 돼. 가로 곱하기 세로가 둘레의 절반 해서 그냥 바로 이렇게 식을 써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풀면은 2x는 70보다 커야 되고 x는 35보다 커야 돼. 그래서 몇 cm 이상이야 라고 했으니까 35cm 이상 이렇게 쓰면 답이야. 괜찮을까? 네. 음. 선생님 좀 깜빡하고 30 이거 이상 안 쓰고 35cm만 썼는데 틀려요? 맞아. 35cm만 써도 답이야. 나는 너희들한테 더 잘 보이려고 그냥 이상이라는 단어를 쓴 거지 말하면서. 자, 이렇게 해서 첫 페이지가 끝났고, 이제 다시 풍산자 책으로 넘어갈게. 수업을 너무 잘 들었네. 너무 잘 쫓아왔어. 자, 풍산자 책에서 70, 71페이지는 라이트 펜으로 왔다 갔다 안 해도 되는 게 이 문제랑 이 문제랑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위에 있는 문제들만 풀 거야. 홀수만 풀 테니까 짝수는 니네가 풀면서 쫓아오면 돼. 자, 한번 보자. 초콜릿이 있네. 한 개 500원이래. 근데 그것만 사는 게 아니라 2,000원짜리 상자에 담아서 살 거래. 근데 돈은 내가 4,500원 이하로 사야 돼. 4,500원밖에 없나 봐. 이때 초콜릿을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어? 이렇게. 그럼 이제 미지수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해. 초콜릿을 X개 산다고 해야지. 자, 그러면 초콜릿 한 개가 500원이니까 초콜릿 가격은 500 곱하기 X야. 근데 내가 돈을 낼 때는 상자까지 산다 그랬으니까 상자도 돈을 내야 되잖아. 그래서 초콜릿 가격에다가 상자 가격까지 내서 4,500원 이하가 돼야 되니까 자, 500x 더하기 2,000은 4,500원. 이렇게 씁니다. 이거 풀어보면 되지. 자, 이거 풀 때는 숫자가 너무 크니까 그냥 00 두 개를 다 지워주셔도 되고요. 뭐 아무 때나 지워도 돼. 500x는 2,500이겠네. 계산 빠른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x는 5네. 이렇게 풀어도 되고 전 숫자가 너무 커서 못하겠어요. 이런 친구들은 두 개씩 우선 0을 없애. 0을 없애. 그리고 풀면 여기서 바로 5x는 25 이렇게 나오면서 x는 5 이렇게 나올 거야. 자, 이제 풀었어. 부등식은 다 풀었어. 풀었더니 x는 5 이하다라고 했어. 그럼 5 이하라는 거는 1, 초콜릿은 이제 정수잖아. 내가 초콜릿을 0개 살게요, 마이너스 1개 살게요 할 수는 없으니까 5개 이하라는 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5개까지 살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문제가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어. 많이 사면 몇 개 사니? 하고 물어보니까 5개까지 살 수 있다. 하나 사도 되고, 두 개 사도 되고, 세 개 사도 되고, 네 개 사도 되고, 5개 사도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수, 5개. 좀 유치하긴 하지만 이 생각을 꼭 해야 부등식을 잘해요. 쉬운 것도 이렇게 한 번씩 생각을 해줘. 그게 습관이 들어야 부등식 답 쓸 때 항상 뭐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거든. 자, 그 다음에 7번 간다. 똑같은 돈 문제인데 얘는 상자처럼 돈을 이렇게 퉁하고 예쁘게 주지 않아.
두 개를 산다고 주는 거야. 우리 이거 방정식에 연습했으니까 풀 수 있을 거야. 한 개 1,500원이 빵에다가 한 개 1,200원 음료수 두 개를 살 건데 합쳐서 10개 살 거야. 그래서 가격이 요거 이하가 돼야 된대. 그러면서 문제로 물어보는 게 빵은 몇 개 사? 이렇게 물어본 거야. 방정식 했던 거랑 한번 똑같이 생각해 볼게. 빵을 내가 X개라고 하는 거지. 아, 여기 표가 있네. 빵을 X개라고 하는 거야. 그럼 빵이랑 음료수를 합쳐서 내가 10개를 사야 되니까 음료수는 몇 개 살 수 있는 거야? 10-X개 살 수 있는 거야. 자, 그리고 그럼 가격을 나타내 보자. 빵은 한 개 1,500원이니까 1,500X가 될 거야. 한 개 가격이야. 한 개 가격. 자, 뭔 소리야. 한 개가 아니지. 빵 가격이지. 자, 음료수는 1,200원씩 내가 10-X개 살 거야. 이게 음료수 가격이야. 그러면 부등식은 빵이랑 음료수 가격을 더한 게 어때야 돼? 14,000원 이하가 돼야 되니까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줘야지. 그래서 요거 그대로 쓰면 돼. 빵 가격 1,500X 플러스 음료수 1,200 10-X 개를 더한 게 14,500원보다 작거나 같다. 1,400원이랬다. 14,500원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풀어주면 돼. 자, 얘는 진짜 부등호, 아니,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가 작을수록 좋겠지? 자, 이렇게 영식 이렇게 지워주자. 그 다음에 12를 곱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봐봐. 왜냐하면 15, 12, 145는 전부 다, 잠깐만, 145는 3으로 안 나와 떨어지나? 아, 안 나와 떨어지네. 오케이, 이거 이제 답 되게 중요해. 풀어볼게, 이거. 15x 플러스 120 마이너스 12x. 분배 법칙으로 했어. 자리가 없어서, 이거 0 쓰면 안 되지. 자, 동량끼리 계산해주면 3x 120이 넘어가면 25보다 작거나 같다. 오, 뭐야? 뭐야? 안 예쁘게 나눠져. 그래서 x는 어떤 거야? x는 지금 3분의 25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럼 당황해야지. 잠깐만. 뭐가 이상해. 빵이 몇 개야? 라고 물어봤는데 어떻게 빵이 3분의 25개일 수가 있어? 방정식이 문제가 이렇게 풀렸잖아? 그럼 니네가 뭔가 잘못한 거야.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심부름을 시키는데 빵 3분의 25개 좀 사다 줄래? 이건 뭐야? 이건 일진놀이야. 내 친구가 나한테 야, 빵 3분의 25개만 사다 줄래? 나 괴롭히는 거야, 이거. 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뭔가 잘못된 거거든? 문제가 틀렸나? 라고 생각하는데 방정식이면 틀린 거야. 다시 풀어야 돼. 근데 부등식은 그렇지 않아. 부등식은 답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왜냐하면 어때야 돼? 빵을 그냥 최대로 몇 개 살 수 있냐고 물어본 거잖아.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를 구하라는 거. 얘는 지금 8점 몇몇 몇이겠지? 정수만 구하면 돼. 8점 몇몇보다 8, 작거나 같은 정수는 누가 있겠어? 8이야. 8. 그래서 답은 8이야. 음, 그러니까 분수가 나온다고 쫄 필요 없어요. 만약에 자, 얘가 이렇게 돼 있어. 답을 풀었더니 이렇게 돼 있고 문제가 최대가 아니라 최소 빵 몇 개 살 수 있어 라고 문제가 바뀌었을 거야.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면 그럼 8점 몇몇몇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얘는. 그러면 답은 뭐가 되겠어? 9가 되는 거야. 8점 몇몇보다 커야 되니까. 9개 사도 되고 13개 사도 되고 11개 사도 되고 12개 사도 되는데 최소로 사라고 얘기했으니까 9개 사면 되겠네. 그리고 답을 9라고 적으면 돼. 그러니까 같은 값이더라도 문제가 어떻게 뭘 물어보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져. 그래서 부등식은 방정식이랑 틀린 게 그거야. 틀린 게 아니지 다른 게 그거야. 답이 나왔다고 해서 요대로가 답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해 줘야 된다. 자, 그러면 6번, 8번 한번 이렇게 두 문제 풀고 가볼까? 똑같은 문제야, 위에 것들이랑. 3분? 4분. 4분 줄게. 미지수 써야 되고, 풀어야 되고, 답도 생각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해봅시다. 6번, 8번.
다 했을까요? 네. 음. 잠깐만, 내 펜 어디 갔어? 오케이. 자, 풀어보자. 한 컬레 1,000원 양말. 그 다음에 걔를 1,500원짜리 상자에 포함해서 25,000원 이하 양말 몇 컬레까지. 자, 그러면 양말을 X 컬레까지 살 수 있다고 해야지. 이게 양말 X, 켤레라고 쓰면 될 것 같아. 를 X라고 하자. 그럼 부등식 1000X일 거야. 그걸 1,500원짜리 상자에 담아서 25,000원 이하가 되게 하면 된다. 이렇게씩 쓰면 되고 이거 풀면 X는 2분의 47보다 같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이거는 뭐야? 23.5네. 사실 5보다 그냥 23점 몇이겠네. 이렇게 생각해도 돼. 그렇다는 건 23점 몇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23까지가 제일 크겠다. 최대. 23까지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8번 가보자. 초콜릿 먹고 싶어. 500원짜리 초콜릿, 300원짜리 사탕을 합쳐서 모두 20개를 사려고 해야 된다. 총 금액 9,000원이야. 그리고 물어보는 거는 초콜릿 몇 개? 그러니까 우리 초콜릿 X개. 그럼 표를 한번 써보래. 초콜릿이 X개면 사탕은 몇 개라고 쓰면 돼? 20-X. 그러면 가격은 초콜릿 500원이니까 500X. 사탕은 300원이니까 300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면 되고 부등식은 초콜릿 가격하고 사탕 가격을 더하면 9,000원 이하야. 요거 써주면 돼. 부등식을 풀어볼게요. 이거 넘어갈게. 너희들이 풀어봐. X는 15 이하. 그러면 초콜릿 한 개 사면 되는 거야. 사탕 19개 사고. 그래도 9,000원 이하가 나와. 초콜릿 5개 사고 사탕 15개 사도 9,000원 이하인 거야. 답이 되게 많은 거야. 그래서 그 중에 뭐라고 얘기했어? 최대 몇 개 살 수 있어? 라고 했으니까 15개. 괜찮아? 풀었어? 네. 오, 우와, 뿌듯한데 힘들었어. 땀 한번 닦아. 나 힘들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문제 한번 해볼게. 현재 형은 15,000원이 있어. 동생은 3만 원 있어. 동생이 부자야. 그래서 형이 열받았어. 뭐야? 왜 제가 더 부자야? 그러면서 형이 이를 악물고, 나 5,000원씩 저금할 거야. 동생은 3,000원씩 저금을 하는 거야. 그래서 부등식 문제는, 미안, 방정식 문제는, 그래서 언제 얘네들의 돈이 똑같아지니? 라고 물어보는데, 얘네들은 누가 더 부자니 물어보는 거야. 형이 동생보다 많아져야 돼. 형이 커야 돼. 식을 이렇게 준 거야. 오케이, 한번 해보자. 그래, 몇 개월부터야? 그래서 그거를 X개월후라고 우리가 정해놔. 그러면 봐볼게. 형은 지금 15,000원이 있는데 5,000X씩 5,000원씩 X달이니까 5,000X1을 더 예금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있는 돈은 원래 있던 돈에다가 새로 저금한 돈. 이렇게 되겠지. 동생은 원래 3만 원이 있었어. 부자였어. 근데 얘는 3,000X씩 계산을 해줄 거야. 그래서 3만 원을 더해주는 게 이제 갖고 있는 돈이 되겠지. 근데 형이 어때야 돼? 더 많아져야 돼. 요게 식이야. 부등식 한번 써볼게. 15,000 더하기 5,000. 0 너무 많아. 3만 더하기 300, 3,000. 이렇게. 풀어볼게. 자, 풀어보기 전에 0 지워버리자. 3개씩 다 지워버릴게. 너 3개 없애, 너도 3개 없애, 너도 3개 없애, 너도 3개 없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그럼 5x고 3x니까 넘어가면 2x고 30에서 15 빼주는 거니까 15. 그래서 x는 2분의 15야. 이렇게 나와도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 자, 얘는 7점 몇몇 몇이야. 7점 몇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그러니까 뭐야? 8이야. 8. 8개월. 괜찮아? 풀 수 있겠어?
자, 그다음에 11번 가볼게. 이해 안 되면 물어봐. 그래야지 너희가 밑에 문제 바로 풀 수 있어. 자, 동네 문구점에서 1,000원에 판매하는 공책이 있는데 동네 문구점은 1,000원이래. 근데 내가 할인 매장을 갔더니 우와 반값이야 반값. 500원. 당연히 할인 매장 가야지. 당연히 할인 매장 가야지 했는데 오 마이 갓 할인 매장이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게 아니라 왕복 2,500원의 교통비가 들어요. 음, 생돈 2,500원이 날아가는 거네. 그러면 공책을 몇 권 이상 사야 내가 유리하니? 이렇게 물어볼 거야. 자, 이 단어에서 포인트가 되는 거, 식 세울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유리입니다. 유리. 유리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도 잘 해봐야 돼. 자, 우선 식부터 한번 정해볼게. 자, 동네 문구점에서 내가 산다고 치자. X건을 살 거야. 왜냐면 지금 몇 건 이상 사니? 그러니까 이거 이제 내가 X건이라고 하는 거지. X건을 산다고 할게. 할인 매장 가서 똑같이 X건을 사야겠지. 둘 다. 자, 그럼 문구점에서 얼마 내야 돼? 1,000X1을 내면 돼. 그냥 걸어가서 한 권에 1,000원이니까 1,000X1 내고 오면 돼. 근데 할인 매장에서는 한 권이 500원이니까 500X1만 내면 되는데 2,500원 교통비가 들어. 아, 여기까진 방정식이랑 거의 비슷해. 근데 지금 이 단어가 꽂혀야 돼, 너희는. 유리. 유리란 단어는 뭘까? 이게 방정식이면 두 개가 같아요. 이러면 되거든? 근데 유리하다는 건 뭐야? 1원이라도 내가 뭔가 버는 게 있어야 유리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두 개의 금액이 같잖아? 그럼 이거 유리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왜? 그냥 똔똔인 거지. 유리한 것도 아니고 불리한 것도 아니었어. 이 거래는 유리한 것도 없고 불리한 것도 없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유리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1원이라도 할인 매장이 싸야 되는 거야. 이렇게 돼야 돼요. 할인 매장의 금액이 싸야 돼. 더 작아야 돼. 여기 갖다 붙어 안 붙어? 붙으면 안 돼. 유리는 붙으면 안 돼요. 이해돼? 자, 근데 말이 바뀝니다. 이거를 슬쩍 어떻게 표현하는 문제도 있냐면 몇 건 이상 사는 경우가 손해를 보지 않는지 이런 말도 있어. 그럼 봐봐.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건 뭐야? 손해만 안 보면 돼. 똔똔이어도 된다는 거야. 이런 말이 있을 땐 여기 갖다가 들어가야 돼. 이게 부등식이 어려운 겁니다. 이 갖다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거든. 예를 들어서 니네가 부등식을 풀었는데 뭐 이런 게 나왔어. 그럼 원래 갖다가 안 들어갔으면 답은 뭐겠어? 7보다 커야 되니까 8이네 하고 썼을 텐데 갖다가 들어갔으면 이거 답 7이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식을 처음 쓸 때부터 갖다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되게 중요해. 그래서 유리하다, 손해를 본다, 손해를 보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해야 돼. 국어도 잘해야 됩니다. 아, 힘들어. 자, 그럼 이제 문제 부등식 세워볼까? 문구점에선 1000x, 할인 매장에선 500x 플러스 2500. 자, 근데 작아야 돼. 유리해야 되니까. 그러면 얘 풀면 500x는 2500이니까 x는 5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6건 이상 사는 것이 할인 매장에서 유리해. 자, 그 이상하거든. 답도 봐봐. 얘는 5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근데 답은 몇 건 이상이니? 그럼 애들이 그냥 이렇게 보고 이거 5 나왔으니까 답은 5다 이렇게 쓰거든. 안 돼요. 안 돼, 안 돼. 그럼 여기 이상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여긴 없잖아. 그치? 몇 권 초과 사야 돼? 라고 물어보면 답은 오겠지. 5권 초과해서 사면 돼.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몇 권 이상 사야 돼? 그럼 6건부터 가는 거야. 5보다 커야 되니까 공책을 6건 사도 되고 7건 사도 되고 8건 사도 되고 이때부터 나한테 유리한 싸움인 거지. 몇 건 사든. 뭐 세상에 있는 노트를 다 사도 돼. 우리 반 애들 거 전부 다 사와도 돼. 나한테 유리하거든. 이해돼? 그래서 요거 답 쓸 때 꼭 한 번씩 더 생각을 해주는 거 잊어버리지 말고 자 10번하고 12번 또 풀어봅니다. 4 minutes. 오케이. 잠깐만. 10번. 왜 이래? 10번, 12번.
오케이, 오케이요. 자, 해보자. 똑같은 유형이니까 괜찮지? 풀만하지? 한번 볼게. 은호, 이름이 조금, 은노야, 은노. 은호 아니야. 은노. 은노가 3만 원. 그래서 1,500원씩. 은서는 4만 원. 1,000원씩. 그래서 몇 개월 후에 우리가 은노가 더 많아져. 자, 은노가 더 많아져야 같다 없어. 커져야 되는 거야. 자, 몇 개월을 X개월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부동식 세우면 은노는 지금 3만 원이 있어요. 은서는 4만 원이 있었죠. X개월 후에는 3만 원에다가 1,500원씩 X개월 동안 저금한 돈. 은서는 4만 원에다가 1,000원씩 저금한 돈. 자, 부등식을 세워볼까? 은노의, 3만 원인데. 은노의 돈이 은서보다 많아. 이렇게요. 자, 이거 풀어주면 x는, 뭐가 나오는 거야? x는 2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대요. 딱 정수로 잘 나왔네. 자, 근데 20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21개월 후부터다. 자, 12 갑니다. 얘도 똑같은 유형이니까 한 개 1,000원짜리 물건, 집 근처 가게에선 1,000원인데 할인 매장에서는 700원. 근데 교통비 2,400. 자, 몇 개 이상 사야지 유리하니 똑같은 표현을 줬네. 유리하니. 자, 그러면 X개라고 물건을 X개 산다고 치자. 그럼 집 근처 가게에서는 내가 1,000X원을 내야 돼. 근데 뭐야 이거.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집 근처 가격에 X 사고 할인 매장도 X 사야 되겠지. 똑같이 사는 거 비교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집 근처 가게는 1,000원에 1,000X만 필요한데 할인 매장은 700X에다가 교통비까지 2,400원이 더 들겠다. 그러면 집 가게에 할인 매장. 근데 할인 매장 가는 게 유리해야 돼. 유리하다는 얘기는 할인 매장 가격이 더 싸야 되는 거야. 더 저렴해야 돼. 이렇게 해갖고 문제를 풀면 자, x는 8보다 크다라고 나오고 8보다 커야 되니까 몇 개 이상 사야 돼? 9개 이상 사야 돼. 괜찮을까? 여기까지 자, 잘 정리가 됐으면 우리 이제 2로 넘어갑시다. 속력, 농도, 아우 짜증나. 그치? 니네 마음 알아. 자, 또 한번 해보자. 거속시 생각하면 돼. 속력은 뭐 딱히 없어. 거속시가 근데 이것만 알아도 문제가 잘 안 풀리지. 그치?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식을 세워야 되는데 식을 세울 때 거리나 속력을 기준으로 식을 세우게 될 거야. 무슨 얘기인지 문제를 또 보면서 한번 보자. 그러니까 미지수 x가 거리고 시간이고가 아니라 식 자체를 생각할 때 얘랑 더한 게 이거 시간이겠지 하고 시간으로 식을 세우든가 얘가 간 거리랑 얘가 간 거리 더하니까 이만큼 같겠네 하고 거리를 이용해서 식을 세우란 얘기인 거야. 미지수가 시간이랑 x란 말이 아니야. 이거 한번 볼게. A 지점에서 8km 떨어진 B 지점까지 간다. 근데 처음에는 내가 시속 3km로 가다가 중간에 뭐야 늦었잖아 하고 깨달아가지고 도중에 시속 6km로 막 뛰어가. 그래서 결국에는 2시간 이내가 2시간 동안 거꾸 뛰었다고? 대박인데? 하여튼 2시간 이내에 도착을 했대. 그 물어보는 거는 그래서 거리는 최대 몇이니? 이렇게 물어봤어. 걸어갔다는 얘기는 뭐야? 요겁니다, 요거. 요거 시속 3km로 걸어갔다가. 응.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전체는 8이야. 여기까지는 8이야. 근데 내가 어느 만큼 걷다가 뛴 거 아니야? 걸은 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걸어간 게 X야. 그럼 뛰어간 건 뭐겠어? 8-X겠네.
자, 물어본 거 거리를 x라고 치자. 그럼 여기 무슨 표가 있어. 걸어갈 땐 x라고 하면 뛰어갈 때는 8-x가 될 거야. 자, 거리 썼습니다. 속력 써볼까? 이거 거속식 문제가 안 풀리면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 괜찮아.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 이렇게 식을 세워.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 전부 다 거리, 속력, 시간을 그냥 니네가 다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이 표처럼. 그럼 또 문제가 잘 보일 때 있거든. 어려운 문제만 이렇게 해. 이거는 그냥 처음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자, 걸어갈 때 속력은 3이고 뛰어갈 때는 뭐라 그랬어? 6이라 그랬어. 그랬더니 시간이 얼마큼 걸렸어? 다 합쳐서 2시간 걸렸대. 그렇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주인공이 얘란 얘기입니다. 걸어갈 때 시간이랑 뛰어갈 때 시간을 어떻게 했더니, 더했더니 어떻게 됐대? 총 2시간보단 안 이내래, 이내. 작거나 같다. 이내라는 말은 작거나 같다란 말이야. 자, 이렇게 써주면 돼. 자, 그럼 걸어갈 때 시간은 얼마큼 간 거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지. 그래서 속력분의 거리에서 3분의 x. 그 다음 뛰어갈 때도 속력분의 거리여야 되니까 6분의 8-x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부등식이 세워졌네. 걸어갈 때는 3분의 x 시간에다가 뛰어갈 때는 6분의 8-x인데 두 개를 합쳐서 2보다 2시간 이내여야 된다. 이렇게요. 자, 부등식 이거 한번 열심히 풀어볼까? 6을 곱하면 되겠지. 그럼 얘는 2x 플러스 8-x. 6을 곱해야 돼. 12. 이거 6 안 곱하면 큰일 나. 자, 그러면 x는 8 넘어가면 4. 이렇게 되겠다. 부등식 푼 게 이거야. x는 4 이하. 그럼 걸어간 거리는, 자, 봐봐. 4 이하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문제를 가만히 봤더니 최대 몇이야? 많이 가면 제일 많이 간 게 몇이야? 4겠지. 4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니까 제일 큰 건 살 거 아니야.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2번도 한번 보자. 등산을 한데 산이 있네. 근데 내려올 때 올라갈 때가 같은 길이네. 내려가고 올라가고의 산이야. 같은 길로 왔다 갔다 한대. 자, 올라갈 때는 시속 2km, 내려올 때는 시속 4km. 자, 같은 길이니까 우리가 최대 문제도 한번 볼게. 최대 몇 가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니 이건 거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x인 거야, 지금. 위에다 써야지. 여기가 x인 거야. 자, 그럼 가보자. 이대로 그냥 나 이제 식 쓸 수 있어. 그럼 쓸 수 있는 사람은 쓰면 되고요. 아직 잘 모르겠는데 하면 표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자, 거리 보자. 같은 길이라고 했으니까 올라갈 때 x만큼 갔다면 내려올 때도 x만큼 내려올 거야. 포인트가 뭐야? 같은 길을 이라고 했지. 자, 그럼 속력도 가보자. 올라갈 때 힘들어. 시속 2야. 내려올 때는 조금 쉬우니까 2배의 속도. 4로 내려와. 자, 그럼 시간은 뭐겠어? 시간은 여기서 안 줬지만 우리가 알잖아. 속력분의 거리. 그래서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이게 우리가 등산 올라갔다 내려올 때 걸리는 시간일 거야. 근데 걔가 어때야 돼? 4시간 이내여야 된대, 문제에서. 그럼 얘가 4시간 이내, 작거나 같아야겠지. 그러면 올라갈 때 시간, 내려올 때 시간을 더한 게 4시간보다 작거나 같은 게 부등식입니다. 자, 그럼 이거 풀면 되지. 양변에 다 4를 곱해가지고 풀어주면 2x 플러스 x는 16, 3x는 16 이하. 그래서 x는 3분의 16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자, 그러면 선생님 이것도 이거 5점 몇몇몇이니까 몇 가지? 5가지. 아니야. 왜 아까 전엔 정수로 했냐면 다시 한번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공책 몇 권 샀어? 몇 개월 걸려? 이런 거야. 그렇다는 건 우리가 뭐야? 분수나 소수로 말할 수 없는 거란 말이야. 빵 몇 개 사? 이런 거. 3분의 25개 빵 살 거야?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이런 거. 몇 개월 후부터야?
2분의 15개월 후부터.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 우리가 개월은 자연수로 세고 있으니까. 공책도 몇 권 살 수 있어? 이런 건데 막 갑자기 뭐 2분의 15권이요. 말이 안 되잖아. 자연수로 말해줘야지. 이럴 땐 자연수인데 지금처럼 몇 킬로미터야? 거리자, 거리. 거리를 꼭 자연수로 말할 수 있어? 그럴 필요 없잖아. 누가 너 키 몇이니? 그러면은 170이요 라고 안 하고 170.3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치? 이게 몇 센치야 하면은 3보다 조금 크고 4보다 좀 작으니까 3cm. 안 그러잖아. 3점 몇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거리는 자연수로 놔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3분의 16 이게 답이야. 최대. 얘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가장 큰 거. 그럼 선생님 만약에요. 문제가 최소를 물어보면 어떡해요? 얘는 얘보다 작으면 되니까 최소는 제일 작은 건데 그럼 뭐가 돼요? 0인가? 거리로 따지면 0이 제일 작으니까 자, 그래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대답할 수 없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아. 자, 작거나 같다는 항상 최대를 물어볼 거고 크거나 같다라고 나오면 항상 최소를 물어볼 거야. 그래야지 답을 쓸 수 있는 거야. 자, 요렇게 그 다음에 3번까지 하나 더 해볼게. 거소시 문제 푸는 김에 자, 여기서 기차를 기다리는데 1시간의 여유가 있답니다. 그럼 시간의 여유가 있는 거. 이거 또 시간 문제네. 지금 3개를 푸는데 3개가 다 시간이야.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이제 물건을 사온답니다. 물건을 사는데 10분이 30분 걸리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데 시속 4km인 것 같아. 왔다 갔다. 그래서 최대 몇 킬로미터 떨어진 상점까지 갔다 올 수 있니? 라고 했어. 그러면 이제 그걸 우리가 x라고 해야 되겠지. 거리를 x라고 합시다. 자, 그럼 갈 때 x. 내가 x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올 때 x. 그리고 물건 살 때도 필요한데 거리는 물건 살 땐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거니까 이동한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준 거야. 그런 건 없어. 이렇게. 자, 속력 가보자. 속력은 갈 때 4. 물건 살 땐 속력이 필요 없지. 올 때 4. 그 다음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보면 갈 때는 4분의 x, 속력분의 거리. 그 다음에 물건을 살 때 30분이 걸리니까 여기 30 쓰면 돼? 안 돼? 안 돼. 왜? 우리 시속, 킬로미터 이걸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데 분을 줬잖아. 그럼 얼른 30분을 시간으로 바꿔야 되겠지. 그러면 2분의 1 시간이 나올 거야. 그래서 여기가 30이 아니라 2분의 1이 나오는 거. 여기다 만약에 30이라고 적으면 물건 사는데 30시간 걸린 거야. 하루를 꼬박 손님 집에 안 가세요? 저희 문 닫는데요? 30시간을 물건을 골라야 돼요. 이러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올 때 갑니다. 올 때 똑같이 4분의 x만큼 시간이 걸리겠지. 자, 그럼 걸린 시간들만 합치면은 얘인 거야. 갈 때, 물건 살 때, 올 때,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거고, 이게 총 얼마큼 안에 이루어져야 돼? 1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1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돼. 자, 그러면 부등식 세워보자. 4분의 x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4분의 x. 자, 얘가 1시간보다 어때야 돼? 작으면 되겠지. 근데 조금 익숙해진 친구들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거야. 같다를 써도 되나? 1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같다를 써도 되나? 안 되나? 되나? 안 되나? 라고 하면 갖다 써도 되나? 갖다 써도 돼요. 1시간을 꽉 채우는 거지. 1초라도 허비하지 않고 1시간 동안 나의 자유시간 있어? 그럼 나는 59분 55초가 아니라 60초를 다 쓰는 거. 꽉 60분을 다 쓰는 거지. 그래서 갖다가 꼭 들어가야 돼, 여기.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풀어볼까? 양변에 4를 곱하면 되겠네. 아니면 2를 곱하자. 이렇게 두 개 더하면 2분의 1x니까 x 플러스 1은 뭐지? 2. 그러면 부등식을 풀면 이렇게 나와. 그러면 최대 1km 떨어진 상점까지 내가 갔다 올 수 있는 거야. 자, 요거 정리 한번 해보자. 문제 한번 골라볼게.
똑같은 문제를 한번 골라봅시다. 거속시 문제 중에서 예금의 문제 훅훅 아까 전에 풀었고 자, 유형 12번이다. 음, 577 그 다음에 등산을 하는데 어, 어, 기차 문제 580 등산 문제인데 얘랑 똑같은 게 없네. 이렇게 두 문제만 풀게요. 어차피 등산 문제도 얘랑 똑같으니까. 자, 577, 580. 그게 두 문제. 아니다, 하나 더 풀자. 581. 너무 비슷하긴 한데. 줄게요. 6분? 그래, 6분 줘야겠다. 하나당 2분은 걸리지. 활용인데. 577, 581, 580.
자, 다 했을까? 577, 581, 580. 해보자. 아까 문제랑 똑같지? 10km 이제 숫자만 바뀐 거야. 10km 떨어졌고, 처음에는 4km로 아이고, 가다가 도중에 2km. 이제 뛰어서 가다가 뭐, 이렇게 속도가 느렸다 빨라진 게 아니라 빨랐다가 느려진 거밖에 없어. 그 다음에 중요한 거, 3시간 이내. 자, 그리고 물어보는 거, 시속 4km를 걸은 게 얼마야? 그러면 자, 시속 4km를 걸은 걸 내가 x라고 하면 총 10km니까 시속 2km로 걷는 거는 뭐가 되는 거야? 10-x가 되겠지. 거리입니다, 지금. 자, 그럼 이제 시간씩 세워볼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이 4일 때 거리 x만큼 갔으니까. 거기에다 속력이 2일 때 거리가 얘니까 2분의 10-x. 이때도 거리, 아니 시간. 두 개를 더한 게 3시간 이내여야지. 식 썼어? 맞게 썼니? 요거 풀면 돼. 4를 곱하면 2x 플러스 10 4를 곱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바보니? 자, 10을 곱하면 x 플러스 2가 요렇게 분배 법칙으로 열려야 돼. 20-2x 3. 그럼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7. 그러면 x는 나 또 여기 왜 또 3이야?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는 걸까요? 12지, 12. 마이너스 8. 왜? 4를 곱했으니까 여기도 4 곱하면 여기도 4 곱해야지. 왜 이러는 걸까요? 자, 그러면 8. x는 8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내가 걸을 수 있는 건 뭐야? 몇 이상이냐?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81번 순서대로 할게. 80번, 81번 해야 되는데 그냥 그래 그냥 이렇게 하자. 80번부터 하자. 프리 공간이 남아야 돼서. 자, 기차가 출발하기 전까지 1시간의 여유가 있어. 이 시간 동안, 쉬기나 하지. 물건을 사온대. 고르는데 30분이 걸린대. 시속 4km로 걷는데. 그럼 최대 거리가 몇 킬로미터 떨어진 애까지 갈 수 있니? 라는 거지. 자, 그러면 우선 상점을 가야 됩니다. 시속 4로 X만큼 가야 되지. 거기에서 물건을 골라야 됩니다. 근데 그냥 바로 오는 것까지 해볼게. 속력 똑같지? 그 다음에 30분 동안, 즉 2분의 1시간 동안 물건을 고르는 것까지 더해주고 1시간의 여유가 있어요. 1시간까지 딱 맞추면 돼. 이렇게 해주면 되고 이걸 풀면 아까 식이랑 똑같네. 이건 어떻게 식도 똑같아. 이렇게 돼요. 답은 1. 어떻게 진짜 식도 똑같아. 자, 그 다음에 81번. 아까는 같은 길로 올라왔다가 같은 길로 내려온 거잖아. 근데 얘는 그게 아니야. 여기서 조금 달라.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랑 아니네 같은 길이네. I'm sorry. 같은 길이네 같은 길. 잘했다. 음. 자 그러면 같은 길로 최대 몇 미터까지 x라고 치면 자 여기를 x라고 칠게. 올라갈 때는 2, 내려올 때는 3이야. 그래서 총 4시간 이내가 돼야 돼. 그러면 올라갈 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내려올 때도 속력분의 거리. 얘가 시간. 두 개 합친 게 4시간 이내.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리고 중간에 하나 더 있네. 20분 쉰대. 와, 이거 빼먹을 뻔했다. 자, 20분을 쉰다는 얘기는 뭐야? 60분에 20분이 더 걸리는 거야. 3분의 1이 더 걸리네. 자, 이거 풀려면 다 6을 곱하면 되겠다. 3x 플러스 2x 플러스 2는 24. 그러면 5x는 22. 그럼 x는 5분의 20인데 그걸 소수로 표현했으니까 4.4 이렇게 되면 되겠다. 답이야. 다 풀었어? 자, 다시 풍선자 책으로 돌아가서 또 이제 농도 문제 풀어볼게. 자, 농도 문제를 풀어보자. Let's go!
농도 문제는 생각보다 쉽다 그랬어. 자, 까먹은 친구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할게요. 사실은 농도를 기준으로 문제를 식을 세울 거야, 과학자들이. 근데 우리는 이 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소금식이 중요하다 그랬어. 농도식을 안 외우고 소금식을 외울 건데, 소금식은 100분의 농도. 농도가 퍼센트이기 때문에 8% 소금물, 그럼 100분의 8인 거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겁니다. 요식 하나 외워놓으면 우리가 농도 문제는 그냥 100% 확률로 다 맞을 수 있어. 진짜야.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외워도.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는 누구를 본다? 소금을 본다. 소금식으로, 소금을 기준으로 항상 식을 세운다. 우리의 주인공은 항상 누구다? 소금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한번 볼게. 처음에 6% 소금을 400g이 있었대. 비컬로 한번 그려볼게. 어디다 그리지? 여기다 그려야 되겠다. 위에다가. 6% 소금물 400g이 있었어. 근데 거기에 물을 더 넣는데. 물을 더 넣어서 결과적으로 4% 소금물, 4% 이하네, 이하의 소금물을 만든대. 이렇게만 준 거야, 문제에서. 그럼 우리가 첫 번째 해줘야 될 작업은 뭐냐? 바로 얘입니다. 몇 g에서 몇 g에 대해서 몇 g 된 건데, 이거부터가 주인공인 거야. 소금물부터 우리가 먼저 적어봐야 돼. 그러면 물을 몇 g 더 넣었니? 하고 물어봤으니까 물이 xg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주는 거야. 자, 물 xg. 그럼 여기가 x가 되겠네. 400에다가 x를 더한 거야. 그러면 결과는 뭐가 되겠어? 400 플러스 x가 되겠지. 400에다 x를 더했잖아. 그럼 이제 물 끝난 거야. 그럼 이제 소금식으로 가면 됩니다. 소금은 무조건 식이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야. 두 개 곱하면 돼. 근데 퍼센트니까 100분의 6이라고 써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면 돼. 자, 그럼 6% 소금물 400g 안에 소금은 얼마 있는 거야? 소금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400 소금물. 자, 그 다음에 물을 붓는다. 물에는 소금이 있어, 없어? 물엔 소금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엔 소금이 있는데 여기엔 소금이 없어. 두 개 더해? 그럼 얘는 소금씩 없는 거야. 없어, 얘는 소금. 그럼 요 소금이 그대로 어디 있으면 돼? 여기 있으면 되겠지. 그럼 여기 있는 소금은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얘랑 얘를 곱하면 돼. 근데 농도가 퍼센트니까 4가 아니라 100분의 4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4% 이하가 된다고 하면 원래 좌변엔 100분의 6 곱하기 400이 있는데 뭐야? 응. 이 식은 뭔지 몰라. 이 식은 뺍시다. 뭔지 모르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식이야. 이것까지 생각하면 너무 어려워. 그냥 여기서 일로 바로 갈 거야. 자, 좌변에 100분의 6 곱하기 400만큼의 소금이 있고 물을 넣기 때문에 더 이상 소금은 없어. 근데 우변에는 소금이 어떻게 있냐면 100분의 농도 100분의 4 곱하기 400 플러스 x만큼의 여기 봐봐. 요거 두 개 곱한 거야. 요거. 이거보다 어때야 돼? 소금이 적어야 돼. 이하라 그랬잖아. 4% 이하 적어야 됩니다. 이거 풀면 되거든? 이거 푸는 방법이요. 양변에 100을 곱해요. 선생님 이거 약분되는데요? 약분하면 안 돼. 100을 이렇게 없애버려야지. 그 다음에 4로 또 약분해. 그럼 여기 100 남네. 그럼 여기는 분배 법칙 할 거 없어지니까 그냥 열리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좌변은 600이 되고 우변은 400 플러스 x가 됩니다. x가 여기 있으니까 그냥 이거 이렇게 넘길게. 그럼 x는 200이고 이항하는 건 부등호 방향에 변화가 없겠지.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걸 쓸 때만 x는 20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거울로 비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대칭되게 보여주면 돼. x는 20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러니까 크거나 같아. x가 크거나 같아. 이렇게 써주면 돼. 그럼 최소 200g 넣으면 되네. 200보다 크게 넣으면 되는 거야. 근데 최소로 따지니까 200 넣으면 되겠지. 괜찮니? 자, 뭔가 또 조금 알 것 같은 친구들.
근데 제대로는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 자, 두 문제 더 풀면 이제 이해가. 그래도 다시 한번 볼게. 어려운 게 없어. 10% 소금을 600g이 있어.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무슨 짓을 할 거래? 물을 조금 더 넣는데. 그래서 결과로 5% 소금물 이하가 되게 만든대. 이렇게 적으면 돼. 그래서 중요한 거. 그래서 최소 물은 몇 그램 넣는데? 그러면 물을 x 그램 넣는다고 치자. 그럼 여기가 x지. 그럼 자동으로 얘는 600 플러스 x. 우선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곱한 거, 소금. 이렇게 곱한 거, 소금. 두 개 더한 게, 이렇게 곱한 거, 소금. 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돼. 근데 물에는 소금이 없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돼. 자, 해볼게. 여기에 소금이 얼마큼 들어가 있는 거야? 바로 가볼게. 100분의 10 곱하기 600g. 그래서 다음에는 요것만 보면 식이 바로 이렇게 서지게. 10%가 600g이야? 그럼 100분의 10 곱하기 600. 이만큼이 소금이 있네. 그리고 물? 물에는 소금이 없지. 그냥 안 쓰면 돼. 그랬더니 농도가 5% 이하가 된다고? 그럼 100분의 5 곱하기 소금물인데 소금물이 얼마 들어가 있는 거야? 600 플러스 x만큼 들어가 있는 거야. 하고 괄호 쳐줘야지. 뭔지 알겠어, 이제? 좀 풀겠니?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여기 요 B컵 문제집을 봐봐.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하. 이렇게 쓰면 끝.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 100분의도 안 써. 두 개 곱해. 6천. 두 개 곱해. 3천. 플러스 5x? 오케이. 그냥 바로 이렇게 푼다, 니네들. 익숙해지면. 자, 부등식 이제 풀면요. x는, 자, 이거 어떻게 푼다 그랬어? 약분하지 말고 그냥 100을 양변에 곱해준다라고 생각하고 5를 없애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1200, 600 플러스 x니까 x는 600 이상. 그래서 최소 600g은 더 넣어야 돼. 최소. 정리됐을까? 자, 6번도 한번 볼게. 얘는 물을 증발시키래.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물은 추가를 하든 증발을 시키든 소금 양에는 전혀 관계가 없어. 우리는 기준이 누구라고? 소금이라고. 한번 보자. 3% 소금을 600g이 있는데 물을 증발시킨대. 증발은 빼는 거야. 물을 증발시켰어. 그랬더니 3%가 진해지네. 물이 증발되니까. 6% 소금물이 됐다. 걔 이상이 됐다. 이상. 이렇게. 그럼 이제 자동으로 어디 써줘야 돼? 자, 여기 써줘야지. 최소 몇 g의 물을 증발시켜야 돼. 그러니까 xg을 증발시켰다고 치자. 여기 x. 증발은 빼주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600 마이너스 x. 이것만 쓰면 아까랑 계속 똑같은 작업을 하는 거야. 얘랑 얘랑 곱한 거, 얘랑 얘랑 곱한 거. 끝. 100분에도 안 써도 돼. 느낌 오지? 바로 두 개 곱해봐. 뭐야? 1800. 두 개 곱해 뭐야? 3600. 마이너스 6x. 그냥 바로 이거 풀어가지고 이거 그냥 바로 풀어주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식도 이제 차근차근 써야 되기 때문에 100분의를 우선은 써봅시다. 문제에서 쓰레잖아. 자, 3% 소금을 600g이라 그랬으니까 100분의 3 곱하기 600. 걔가 물은 소금이랑 상관없으니까 여기서 좌변이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변 6% 이상이니까 100분의 6 곱하기 600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지. 왜? 증발이니까. 증발, 물이 사라졌어요. 걔가 6% 이상이 돼야 된다니까 이렇게. 왼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으면 돼. 부등식 풀어볼까? 그것도 똑같아. 100을 우선 없애. 그리고 6을 우선 나눠. 그럼 여기 100이네. 그러면 300 짠짠 600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자, 이 마이너스 x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항을 해줍니다. 그럼 플러스 x 되겠지. 그 다음에 300이 600으로 또 이항해주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최소 300g은 증발해야 농도가 6% 이상이 된다. 괜찮아? 자, 비슷비슷한 문제들이니까 농도 문제는 우선은 두 문제만 한번 보고 찍어줄게.
문제를 골랐습니다. 두 문제만 풀면 될 것 같아. 586, 587. 586, 587. 이렇게 두 문제. 싸분싸분. 어우, 깨깨깨깨깨깨깨깨 짜잔. 자, 아까 전에 86, 87번이었지? 용도 문제. 한번 천천히 해볼게. 뭐야. 비커에 그리려고 그랬는데 너무 진하잖아. 자, 10%의 소금물이 300g이 있습니다. 꼭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딱 꼭 이렇게 비커를 90할까?
여기에다가 물을 더 넣는데 문제에서 물을 더 넣어서 8% 이하 소금물을 만들 거래. 여기까지밖에 문제가 안 주더니 뭐를 구하래? 물의 양이 얼마야? 더 넣어야 되는 거 요거 구하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자 구하는 걸 x라고 놔두고 두 개를 더했으니까 300 플러스 x 이렇게 되겠다. 그치? 300에다가 물 x를 더했으니까 전체는 300 플러스 x가 되겠지. 자, 그리고 나서는 뭐가 주인공이라고 항상 소금이 주인공이라고. 소금식은 뭐라고? 마지막으로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라고.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 있는 소금은 100분의 농도 10%니까 곱하기 소금물 300. 자,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소금은 없어. 왜? 물이잖아. 그럼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소금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렇게. 그리고 부동은 어떻게?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가면 돼. 이게 식이야. 푸는 방법은 양변에 100을 먼저 곱합니다. 그리고 약분해 줄 수 있는 거 4로 한번 약분해 볼까? 여기 2가 되면서 4로 약분하면 4, 6에 24, 4, 7에 28 있잖아. 4, 7에 28에다 5 이렇게. 여기다 2도 또 이렇게 없어지면 여기 5. 그러면 얘는 375, 300 플러스 x니까 x는 이상이어야 돼. 누구? 75. 요렇게요. 75 이상이어야 되니까 최소 75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87번. 6%의 소금물 500g이 있어요. 증발시킨대 빼주는 거야. 물을 증발시켜서 10% 이상의 진한 소금물로 만들고 싶답니다. 오케이. 자, 이상이어야 돼.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 거는 또 뭐겠어? 증발시켜야 될 물의 양이 뭐야? 그럼 요거 물어보는 거지? 또 여기 x 써주고. 증발은 물이 날아간 거니까 500 마이너스 x라고 써줘야 될 거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동으로 써주세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물에는 소금이 없으니까 요거는 이제 신경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100분의 농도 10% 곱하기 소금물. 자, 무등호 방향은 그대로 이렇게. 10%보다 더 진해야 되니까. 푸는 방법 100으로 나누고 10으로 또 나눠볼까? 이렇게 됐다. 그러면 300, 우변은 300이 되고 500 마이너스 x니까 자, 마이너스 x 너 이쪽으로 와. x가 될 거고 자, 300 너 절로 가. 200 이렇게요. 그래서 200g 이상이 최소입니다. 농도까지. 자, 잘했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등식 활용을 했고 다음 시간에 이 라이트센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 건데 유형이 16개가 있잖아요. 못하면 2시간에 걸쳐서 할 건데 이미 우리가 몇 개 유형들은 풀었어. 요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유형들 풀면서 또 다음 시간에 활용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 어려운 거 있으면 꼭 물어보세요. 난 이렇게 해놔야지. 보기 편하겠지? 자, 오늘 수업한 것 중에서 내가 너무 빨랐거나 아니면 아직 긴가민가한데 하는 거 있으면은 손들기 버튼 눌러서 꼭 물어보면 됩니다.